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추가 구조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프리미엄 아파트 시설을 짓는다고 홍보해놓고 정작 안전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사퇴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실종자 가족과 예비 입주자들은 거짓쇼에 불과할 뿐이라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이 우세종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수 은파교회 불법 세습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담임 목사가 교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8일째입니다. 실종자 수색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수색에 진전이 있습니까? 네, 어제도 저녁 8시까지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아쉽게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어제 소방당국은 앞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던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잔해물을 모두 제거했지만 주변에서 다른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물 고층부는 추가 사고 우려가 커서 본격적인 수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조당국은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건물 상층부를 수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선 붕괴 건물 옆에 불안하게 서 있는 타워 크레인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기울어진 크레인을 해체할 1,200톤 규모의 대형 크레인 2대는 오늘 조립이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기존 크레인을 와이어 등으로 보강한 후에 금요일쯤에는 해체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10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현대산업개발 공사부장과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감리 등 총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네, 이번에 사고가 시작된 곳은 가장 높은 39층이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프리미엄 시설이 들어선다며 홍보해온 곳인데요. 전문가들은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안전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해 올린 영상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초고층 아파트, 특히 가장 높은 39층에 게스트하우스와 스카이라운지가 마련된다고 강조합니다. 화정아이파크는 광주의 정점을 찍는다는 컨셉에 맞춰 게스트하우스와 스카이라운지가 단지 내부에 설치된다고 하니 그런데 이번 사고는 이 39층 바닥층에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사고 직전 영상을 보면 가운데 무릎 높이의 차단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왼쪽의 높은 쪽 위로는 게스트하우스와 스카이라운지가, 아래쪽에는 화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건설노조 등이 공개한 설계 도면을 보면 스카이라운지 등이 설치될 39층 바닥은 다른 곳보다 콘크리트 두께가 10cm 두껍게 설계됐습니다. 다른 층보다 층고가 75cm나 높고 많은 사람들의 공용 공간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콘크리트를 부어 튼튼하게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바리를 더 오랫동안 전치시켜야 되고 그 추가 하중이라든가 변경된 하중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또 스카이라운지가 위치한 곳은 화단 쪽보다 50cm가량 높습니다. 바로 아래 각종 설비와 배관이 들어갈 예정이어서 높이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 높은 쪽의 하중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낮은 쪽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10분 전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높은 쪽에 모서리 부근 거푸집이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콘크리트가 아래쪽으로 빨려 내려가는 모습이 선명히 찍혔습니다.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취약하거든요. 이 경계부 쪽이 툭하고 꺼지면서 옆에 있던 350cm의 그 콘크리트가 그 꺼졌던 부위로 아마 집중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도 정확한 붕괴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영상에서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는 위치가 화단 쪽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설계도상 내용과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눈 소식은 없지만 추위는 어제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5도에 그치면서 어제만큼이나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더 낮게 출발하면서 오늘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기는 무척 건조한 상황입니다. 광양과 순천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오늘로 벌써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위 속 난방기 사용 주의하셔야겠고요. 큰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입니다.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긴 하지만 점차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이고요.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좋음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반응은 싸늘합니다. 회장직 사퇴는 책임 회피를 위한 거짓쇼에 불과하다며 진정성 있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발생 엿새가 지나서야 그것도 사고 현장이 아닌 자신들의 사옥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인 대기업 총수. 내용 없는 사과를 TV에서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 가족들은 광주를 찾은 정몽규 회장 면전에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네, 저희한테 맨날 고개 안 숙여도 돼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가셔서 빨리 가셔서 해주세요. 피해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이 다 절단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대표는 정몽규 회장의 회장직 사퇴가 자신만 빠져나가라는 것에 다름없다며 분통이 터져 죽겠다는 말로 심경을 피력했습니다. 자기 회사를 어떻게 하겠다. 자기 회사를 어떻게 봐달라.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완전 철거 후 재시공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전진단을 받아 문제가 있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만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 역시 책임 회피성 꼼수 사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의 명목상 회장직에서 사퇴한다고 한들 이를 책임지는 의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이미 앞서 현대산업개발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을 지켜봐왔던 지역 시민단체들은 더욱 거칠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윤을 위해 법을 어겨가며 공사를 해오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참사를 잇따라 일으켜놓고도 여전히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계 퇴출과 정몽규 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학동 참사 시민대책 2는 이번이야말로 경찰이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시민 안전을 지켜낼 것을 촉구한다. 사고 직후 줄곧 후속 대응을 부실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현대산업개발은 수도권의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자필 사과문까지 발송해 여전히 회사 이익만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태를 수습해 보겠다며 등 떠밀려 이루어진 기업 총수의 뒤늦은 사과와 회장직 사퇴. 하지만 진정성도 알맹이도 없는 회견으로 지역민들의 분노를 더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이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을 압수수색해 불량 콘크리트 공급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직원 등 9명도 추가 입건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노동부가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공사에 사용된 무지보공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무지보공법을 썼더라도 하중을 고려해 지지대 설치 등의 보강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필수적인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붕괴 현장에서 사용한 무지보공법 관련 지침과 실제 공사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해 과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게 원인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어디 누구까지 공신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국토부 역시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콘크리트 강도에 대해 정밀 분석을 진행합니다. 위태롭게 서 있는 크레인이 제거돼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되면 붕괴 현장 각층 콘크리트 벽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원형 실험체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 아이파크 붕괴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장에 시공된 콘크리트 자재에 문제가 없었는지 납품 내역과 사용 내역 등을 비교해 콘크리트 타설량 등을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관계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먼저 입건된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했고 현대산업개발 공사부장을 포함한 공사 책임자와 하도급 업체 현장 소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감리 3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의 건설업체 20곳이 건설공사 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공사 개요와 하도급 내용 등 필수 기록 사항을 일부 누락한 업체 20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11곳은 건설공사 대장을 아예 작성하지 않았고 5곳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는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파력이 빠르고 무증상인 경우가 많은 오미크론 변이가 광주 전남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주의 경우 첫 확인된 지난달 중순 33%에 머물던 오미크론 변이가 지난주에는 80%까지 높아졌습니다. 전국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7%에 그친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은 겁니다.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잠복기가 평균 3일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그제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267명, 전남 166명 등 모두 403명으로 하루 기준 처음으로 4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또 어제 오후 6시까지 광주 166명, 전남 62명 등 228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장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서 선제적인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제부터 사적 모임이 4인에서 6인까지 늘어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된 만큼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례없는 확진자 증가 추세 속에서 설 연휴는 이제 채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코로나19 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 시민들의 검사 대기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광산구 하남 3지구 주차타워에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4일까지 광주 5개 자치구의 선별진료소 운용 종료 시간도 종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됐습니다. 광주시가 시민 한 사람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일상회복 지원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외국인 등으로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접속자가 몰리거나 현장이 혼잡할 경우에 대비해 시행 첫 주인 이번 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지원금은 오는 5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여수 은파교회 불법 세습 의혹에 대해 연이어 보도해드렸었죠. 예배 설교에서 목회자를 뽑는 건 교회 고유의 권한이라는 교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회는 교단의 헌법위원회에 적법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천 은파교회의 페이퍼처치 의혹 보도 이후 여천 은파교회 신도들이 MBC에 보내온 항의 문자입니다.
취재진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교회를 방문했던 그날 취재진이 떠난 뒤 예배를 드렸다며 페이퍼처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증거 영상을 보내주면 보도에 반영하겠다고 답했지만 교회 측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난 일요일 여수 음파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이자 현 여천 음파교회 담임 목사인 A씨는 여수 음파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하며 해당 기자가 해명을 듣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예배드린 성도들이 나 거기서 예배드린 성도입니다 라고 기자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기자분은 사실은 필요 없고 본인이 보도한 게 곧 사실이다 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음파교회는 MBC의 공식 인터뷰 요청에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에는 여천 음파교회가 개척한 이후 교회를 찾아갔지만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은 없었다는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 음파교회 담임 목사 B씨는 지난 14일 금요 설교에서 목사를 선택하는 건 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게. 이 교회 목사를 누가 선택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선택해야지. 노예에서 지정해 줍니까? 총에서 지정해 줍니까? 교회에서 선택을 해, 교회에서. 또 명성교회의 사례를 들며 자신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법 부끄러지만은 총회에서 법을 만들었고 총회에서 무너뜨렸지 않느냐. 서울 어떤 교회는 큰 교회니까 말이지 못 덤비고 우리 교회는 만만하니까 나를 짓밟으려고 하느냐. 사실상 교단 헌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여수노회 임원회는 음파교회의 세습 문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파교회의 변칙 세습에 대해 이번에도 총회 헌법위원회가 합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의 물가가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광주 전남 지역 모두 각각 2.6%의 물가 상승률을 보여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 지수가 광주는 8.2%, 전남은 5.1% 상승해 가계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1, 4분기까지는 식료품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2, 4분기 이후로는 유류비 등 교통지출 관련 가격의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고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입니다.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나 둘째 아이 등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습니다. 광주은행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자금 3천억 원을 편성해 2월 25일까지 긴급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매 자금 등에 사용됩니다. 광주은행은 또 2천억 원의 만기 연장 자금을 함께 편성해 고객이 원하면 대출 상환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눈 소식은 없지만 날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에서 출발하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더 내림세를 보이면서 오늘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기는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순천과 광양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오늘로 벌써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위 속 난방기 사용 주의해 주시고요. 각종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모습입니다.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긴 하지만 점차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기질도 아주 양호합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의 기온 아직 영하 5도 안팎에 머물러 있고요. 한평과 나주에서도 영하 5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2도에서 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신안은 1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4도 보이겠고요. 완도 영하 1도 보이고 있습니다. 장흥은 영하 4도 안팎에서 출발합니다. 곡성은 영하 7도 안팎으로 아주 추운 날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5도 안팎으로 일교차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